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 HLB 단기 차입금 증가 결정 공시를 분석했는데요. HLB 생명과학이 오면은 역시 이게 두 개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사업 보고서를 가서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요. 주주에 관한 사항 어딨죠? 여기를 보면은 이제 HLB가 18%로 가장 주식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이제 법인 또는 뭐 단체 그리고 뭐 개인이 될 수 있는데 HLB가 그 최대 주주죠. 18%를 가지고 있는데 이 최대 주주가 이 주식 HLB생명과학의 주식을 담보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면은 이런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해서 보면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 제공 계약 체결이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누적 담보 제공 계약 건수 이 첫 번째 거는 이전에 삼각합병 때 한 번 있었죠. 그 다음에 이번은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870만 주를 이제 담보로 이제 빌렸는데요. 보면은 이제 주식 담보 대출로 여기 하나금융투자랑 한국투자증권 똑같이 이거 두 개 합치면은 위에 이제 870만 주가 나오죠. 435만 주씩 똑같이 이제 주식 담보 대출을 했고요. 이게 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느냐? 주식수가 870만 주잖아요.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 다시 가보면 소유 주식수가 87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분 18%에 해당되는 이 주식수만큼 빌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갚지를 못하면은 이게 넘어가겠죠. 담보로 잡혔으니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HLB는 HLB 생명과학의 지분을 잃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겠죠. 누구로 바뀌겠느냐? 여기 있는 여기 돈 빌려주는 데 여기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여기서 이제 가져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름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시 이름이 이렇게 나온 이유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담보권 실행 시 담보 제공 주식 전부 및 일부가 반대 매매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여기는 이제 증권사니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반대 매매를 해버려서 현금화해서 자기들 가져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시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문맥을 모르고 보면은 전혀 뭔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주식담보대출 계약 체결 그래서 타법인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 확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직전 보고서에는 0이죠.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보고서에는 이제 870만 주 아까 봤던 거 18%에 해당한 게 주요 계약 체결 수 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회사는 당연히 HLB 생명과학 거죠. 그리고 대량 보유자는 당연히 HLB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HLB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원에 뭐 김용이라는 분이 있고 쭉쭉쭉쭉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직전 보고서에 보면은 사실 뭐 얼마 되진 않았지만은 이제 주식수 비율은 이제 변화가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보유 목적은 넘기고 이제 변경 사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대량 보유 내역을 보면 HLB가 이제 생명과학 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의뢰권 있는 주식 870만 주에다가 이제 전환사채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65만 주를 이제 가지고 있어서 총 합하면은 아까 18%보다는 더 많죠. 19%가 되겠고요. 내려가 보면은 이번 계약은 두 회사에서 했죠. 그래서 각각 반반씩 해가지고 주식 담보대출 했습니다. 비율은 9% 9%에서 18%. 여기 위에 19%랑은 다르죠. 요 전환사채권은 빠져 있기 때문에 870만 주에 대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제 합쳐서 18%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다 빈칸이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분 취득을 위해서 단기 차입금을 빌린 건데 다른 회사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은행 차입금이 비상금 용도로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라고 하네요. 지난달이라고 하면 이제 3월달인데 3월달에 은행에서 빌린 돈이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해서 비상자금 비축 그래서 회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오려고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18조 원이 늘었는데 대략 이제 19조죠. 19조가 늘었는데 이거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9년
6월 후 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BSI라는 것은 기업의 경기 인식을 조사한 지표인데요. 부정적이라고 답한 곳이 이제 긍정적인 것보다 더 많으면은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은 전 산업, 전이 아니라 온전할 전자를 써가지고 이 전 산업의 업황 BSI는 이제 전달 2월에 비해서 3월에는 11포인트가 내려서 54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을 밑돌고 있죠. 이거는 2009년 2월 52 이후로 가장 낮은 거니까 지금은 2009년, 뭐 2008년 그리고 1997년이랑 거의 이제 비견될 만큼 그 상황들이 지금 체감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비 투자도 줄고 있고, 왜냐면 자금 유출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차입금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이제 뭐 예금, 주식, 펀드 등을 통해 운영하는 돈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자금 조달이 어려우니까 여기 보면은 기업의 이제 회사채 순발행액은 이제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인데, 이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회사채는 마이너스 5천억, CP는 1 지우면은 마이너스 1조 5천억. 그러니까 지금 다들 자금 조달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상환은 하고 있는데 발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 뭐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가 회사채 투자를 주저하고 현금을 지금 계속 확보하려고 하니까 이제 회사채는 힘들다 보니까 은행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을 사들이기 위한 신용대출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부동산도 살짝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CP 같은 게 지금 수요가 많은 데가 건너 가면은 이제 PF를 일으킨 이쪽 부분에서 이제 크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저는 이제 부동산은 관심 없지만 이제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부동산도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그냥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좋은 얘기, 나쁜 얘기 둘 다 있습니다. 아크로 리버 파크가 7억 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세 이제 피하려고 급매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고점 대비 7억을 낮춰서 급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발 충격이 본격화라고 하는데요. 다음 달 5월까지 명의 이전을 마쳐야 세금을 물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이 뭐 한두 푼이 아니라 수천만 원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 지금 팔려고 하는데 또 이제 매수세는 또 끊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가가 내리면서 아까 이제 제목에서 봤듯이 7억 그냥 뚝 떨어진 상태로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제 34억짜리가 지금 26억에 팔렸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거래가 5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집도 보여주지 않는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금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시세보다 한참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제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이 되면 매수한 사람이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을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7억을 낮춰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세, 아까 7억 뚝이었잖아요. 그 시세가 4, 5억 낮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3억, 4억 정도 낮은 가격에서 거래, 얘랑 이제 30억 정도 거래가 되던 게 지금 뭐 26억까지 내려온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계약을 한 건데요. 이유는 뭐냐? 그 고가 아파트 표적으로 공시가격을 급등시키면서 이제 보유세가 부담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급하게 매도한 분은 집을 한 두 채인가 더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4천만 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팔게 되면서 한 채가 돼서 10분의 1 수준으로 400만 원 가량 낮출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 24억 내놨지만 나타나지 않아서 더 낮춰서 거래가 상사됐고 16억짜리는 이제 14억 후반대까지 떨어지고, 그래서 고점 대비 호가를 2억 이상 낮췄는데도 연락이 없어 초조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부동산 분위기가 어떠냐, 그래서 금매가 나왔다고 해도 더 지켜보겠다. 왜냐면은 요즘 분위기라면은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더 떨어지면 그때 사겠다라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반등커녕 계약 자체도 힘들어질 것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